한 집에 평범한 9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와 7명의 자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18살 큰아들과 16살 둘째 아들이 자신의 가족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부모와 형제 자매의 대부분은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희생자들의 몸에는 수십 차례의 흉기에 의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중 가장 어린 희생자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왜 이 두 형제가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였는지 사람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끔찍한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는 이미 총기와 2,000발이 넘는 탄약을 주문해둔 상태였고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사건은 2015년 7월 22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브로큰 에로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집에는 52세의 아버지 데이비드, 44세의 어머니 에이프릴, 그리고 7명의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이비드는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대신 홈스쿨링을 선택했고 가족은 이웃과도 거의 교류하지 않는 매우 폐쇄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집안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머니는 13살 셋째 딸 크리스탈에게 설거지를 해야 되니 오빠들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탈이 방에 들어가자 두 오빠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크리스탈은 평소처럼 오빠들이 남자들이 하는 놀이를 하고 있나 보다 하고 아무 의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둘째가 지금 해? 라고 물어봤고 큰 아들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재밌는 거 있다며 크리스탈을 가까이 오게 했고 그 순간 큰형 로버트가 뒤에서 목을 감싸며 공격했고 한 번에 목숨을 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크리스탈은 크게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곧바로 어머니에게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심하게 다친 크리스탈은 겨우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현관 앞 잔디밭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더 큰 비극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2살 다니엘은 아버지의 서재로 뛰어가 문을 잠근 뒤 휴대전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침착하게 주소를 말하며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두 형제는 엄마를 죽인 뒤 넷째 다니엘이 있는 방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서 둘째가 형이 공격한다며 빨리 문 열어달라고 연기했고 다니엘은 믿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선택은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동생들 역시 욕실로 숨어 문을 잠갔지만 형제는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순수했던 어린 동생들은 오빠들을 믿었고 결국 참혹한 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층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데이비드는 소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묻은 두 아들을 본 순간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무기를 든 두 아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형제는 밖으로 도망친 셋째 여동생을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숨진 것으로 착각했고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뒷문을 통해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밤 11시 39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는 선명한 혈흔이 남아 있었고 범인이 아직 집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경찰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희미한 구조 요청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은 기적처럼 살아있는 셋째 딸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한 뒤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안에서는 부모와 여러 형제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 전체는 말 그대로 참혹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층 아기 방에서는 단 2살이 된 막내 오텀이 아무런 상처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장 경찰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던 셋째 딸은 범인이 큰오빠와 둘째 오빠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경찰견을 투입했고 숲속에서 두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큰형 로버트는 순순히 항복했지만 둘째 마이클은 저항하다가 경찰견에게 제압됐습니다. 놀랍게도 체포 당시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후회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로버트는 미소를 지으며 동생에게 "우리는 잘 해냈어"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장 경찰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로버트의 노트북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 범행뿐 아니라 그 이후 계획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는 총기와 탄약을 이미 주문해 두었고 다음날 배송받은 뒤 아버지의 SUV를 타고 전국을 돌며 무차별 총격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목표는 무려 500명 이상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동경했던 대상은 1999년 콜럼바인 총격 사건의 범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도 그들보다 더 유명한 범죄자가 되어 위키 백과에 자신의 이름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가족을 죽인 이유도 계획을 방해할 사람이 없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전 셋째 여동생은 형들이 모아둔 방탄조끼와 각종 장비를 발견해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자아이들이 원래 그런 걸 좋아한다 정도로만 생각했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신호를 누구도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문에서 큰 형 로버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둘째 마이클은 형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흉기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7월 두 형제는 정식으로 기소됐습니다. 로버트는 유죄를 인정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마이클 역시 긴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아 평생 교도소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루어졌고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결코 영광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남았습니다. 사건에서 살아남은 것은 셋째 딸과 두 살 막내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같은 가정에 입양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집은 2년 뒤 화재로 철거됐고 그 자리는 현재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감된 로버트는 훗날 인터뷰에서 범죄는 결코 멋진 일이 아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당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늦은 후회를 한다 해도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관심을 얻기 위한 왜곡된 욕망과 극단적인 사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함께 해주세요.